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각 신문사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신문이라는 것은 보면 좀 자극적인 기사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0개 가까운 신문사가 이러한 사설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생각 상황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팬데믹 현실화되고 있다. 각각 요 신문사, 한 개의 신문사의 내용입니다. 국가 방역 체계 점검 보완이 필요하다. 마스크 오브제 혼란, 불편, 유통, 구매, 안정, 보강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강탄, 코브라 팬데믹, 이제 세계적 대응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WTO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는 이유가, 이 선언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직 선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집단 감염, 서울 경기 방역 긴장감 높여야. 서울 경기도가 만일에 지금 콜센터가 뭐 한 8, 9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게 되면 영향이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단 감염 초비상, 확산 방지 총력 다해야지, 뭐 이런 얘기 있고, 긴급 복지 지원 한시적으로 확대하자. 저도 요 말은 상당히 궁금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추경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안이 좀 보다 적절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코브라19 발 세계 경제 충격, 비상한 대응책 마련해야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뭡니까? 마스크, 이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기재부가 막상 경제 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못 썼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죠. 방역망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경고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문에서는 팬데믹 현실화, 국제공조 중장기 대책 갖추어야지. 그 다음에 코브라 세계 경제 강타, 추경 확대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언론사들도 이제 이 코브라 못지않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우려의 글로벌 금융 쇼크, 경제마저 뚫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콜센터 무더기 확진, 수도권 감염 불길 잡아야 3차 피크 막는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 팬데믹 공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사설도 있고, 신뢰 흔들리는 WHO, 코브라 국제공조 세계규범 만들어야지. 그동안 WHO가 좀 실제 현실보다는 조금 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조가 많았죠. 그래서 원전 수출 세이즈 실종, 원래 탈원전 비용은 3조 6천억 눈덩이,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답이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취약계층. 근데 취약계층을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인 기술자, 긴급 해외 출장, 빗장 푸는 외교가 시급하다. 안 그래도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국가가 100개국이, 입국 제한과 격리하는 국가가 100개국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 3차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코브라 극복하자, 트럼프와 월가 긴급 회동, 이런 이야기.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계경제 퍼펙트스톰의 정책 상상력 총동원해야 한다. 지금 총동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금 집단 감염,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정부는 뭡니까? 좀 아니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속보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이 3.2% 감소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업이 중요하고 20대 2월 취업자 수가 49만 2천 명 증가, 석 달 연속 40만 명대 이상 늘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좀 문제점으로 야기될 것 같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조금 쉬고 있다는 이런 것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게 영업 자영업 빚이 내관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은행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는 지점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벌써 연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걱정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 경제 부양 돈 풀기 공조를 하고 있다. 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브라19 경기의 침체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기금 뭐 전국민 지급한다고 안을 낸 사람이 여러 명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은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분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도 이게 피해 입은 지역과 특정 계층이라도 이 재난기금 뭐를 얼마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면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지급하는 게 지금 한국의 경제를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침체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중기, 장기 이 자금 마련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단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앞으로 계획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있죠. 이렇게 A4용지에 한 장을 피놓고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계획을 이렇게 직접 있죠. 적어보면 조금 더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적었을 때의 내용을 보고 또 인식하는 게 또 틀려집니다. 중기 계획 6개월에서 12개월, 그 다음에 장기는 1년 이상. 1년 이상 갔을 때, 지금 이 상황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자금 융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러한 계획도 한번 작성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뭐, 계획이 됐노?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지금 가정에서 있죠. 아이들이 지금 3월 23일입니까? 3월 23일 날 계약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4월 달로 딜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월 달 계약이 지금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정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있죠. 아이들 케어한다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고 거의 밖에 못 나가고 있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지금 애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슬기롭게 좀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3월 달에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융자가 있고 대부분 분들이 융자가 있는데, 이 융자에 대해서 좀 변동금리로 했는 분은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이자라도 좀 제가 볼 때는 월 나가는 이자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고, 저도 지금 이거를 융자가 있는데 이거를 대환은 내가 만일에 지금 현재 융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있다. 그러면 타 은행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현재 은행에서 금리를 변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대출을 얻는 이 방법을 대환이라 하죠.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 대환하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억인가 6억 이하일 겁니다. 그 아파트 한 6억 이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 지금 좀 금리가 높은 사람은 대환을 신청해가지고 금리 낮은 걸로 있죠. 3월달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4월달쯤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금리가 인하될 겁니다. 그러면 대환했을 때 그 이자를 따지시고, 지금 중도상환을 하면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득이 되면 대환을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가 나오는 게 이게 무섭죠. 그래서 이 이자 금액이라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우리 소시민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